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정말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정녕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네. 우리 아이에게 도박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제언이 있으실까요? 도박을 하고 있는 아이를 야구장에 데리고 갔어요. 음. 그래서 야구 경기를 관람했더니 그 아이가 야구가 끝나는 9회 말까지 도박을 하지 않았어요. 서점에 데리고 가서 만화 코너에 가가지고 아이를 앉혀놓고 실컷 만화 봐라고 했더니 그 만화를 보는 동안 도박을 하지 않았어요. 뭔 말이냐면 대안을 만들면 돼요. 도박을 할 아이가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없죠. 네. 없어요. 필드가 없어요. 필드도 없고 도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촉법소년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기자님들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거나 막 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나이를 하향시키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도대체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해주기나 하고 지금 얘네들한테 처벌을 강화시키는 거냐. 우리 때보다도 더 못한 지금 아이의 주변 환경이다. 하다못해 초등학교도 지금 위험하다고 다 정문 잠궈놓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네. 그럼 도대체 우리 애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이제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네.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비용은 들겠죠. 이게 사회가 비용을 해주면 부모님들 좀 덜 할 거고 부모님은 이제 시간 비용이 좀 들겠죠. 네. 근데 시간 비용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주구장창 하느냐 아니죠. 가장 중요한 시간에 1년 정도만 부모가 대안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그거를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대안입니다. 대안. 네. 그 다음에 도박이라고 해서 이걸 범죄로 접근시킬 게 아니라 아이에게 범죄하지 마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회해야 돼요. 네. 직접적으로 승부하면 안 되고 돈에 대한 개념, 경제 교육 이런 것들을 우회시켜가지고 노동에 대한 대가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경제관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네. 돈을 못 질러요. 못 질러요.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사실은 알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교육이 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도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기고 놀고 거기서 도파민이 발생될 수 있을 있어야 만한 돼요. 거리들, 그 필드를 만들어주는 것. 없어요. 지금 놀이터도 줄어들고 있고 노래방 한번 가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갈 데가 편의점밖에 없어요. 아. 저희 때는 학교 끝나면은 그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야구하고 했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없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할 때 주민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시장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동네에 필드를 만드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주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미래지향적이고. 네네네. 예. 놀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네. 이제 경제 교육까지 이제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신 것 같고요. 팀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십니까? 법 같은 것들이 많이 개정돼야 될 것 같아요. 17개 맞아요. 시도에 교육청에 이제 학교 도박 문제에 대한 조례가 들어가면서 이제 예방 교육이 좀 본격화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관심도 갖게 되고 뭐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하게 하기도 해서 관련해서 이제 법들이 좀 더 개정돼서 만약에 이제 피해받은 친구들, 도박이나 피해받은 친구들이나 그 자족들에 대한 뭐 상담이라든가 뭐 치료라든가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법에 좀 뭐 학교보호법 안에 좀 뭐 포함된다든가 그래서 과거에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법들이 좀 개정돼서 아이들이 좀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가족들 이제 말대로 조금 민감성을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갑자기 용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용돈을 안 줬는데 뭔가 생겨요. 애가 뭔가 생겨요. 친구가 선물 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선물을 자주 주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그러니까 선물이 생겼다고 한다든가 이럴 그것도 때 비싼 걸로. 네, 비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보통 다 용돈 받고 아는 친구여서 뭔가 아이들의 행동 변화가 조그마한 행동 변화가 있을 때도 민감하게 했다든가 말대로
정말 단순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식사를 같이 해서 애가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봐 준다든가 그렇게 애의 행동에 민감성을 키워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저게 뭐 웬 갑자기 이런 거지라는 것들을 좀 물어봐 주기도 하고 네. 해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긴 친구들은 그냥 쉬쉬하거나 학교 내에서 덮지 않고 이것들을 이제 말씀대로 질병 개념 얘가 아픈 거지 얘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픈 친구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치료에 할 수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징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 애가 좀 피곤해한다. 피로를 호소한다. 네.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도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하는 걸로 학원 알지 아니고요. 않을까요? 공부 학원 열심히 나 공부해서 그런 걸 뭐 알고 계신 부모님들이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애가 공부 네. 때문인지 네. 왜냐면은 요즘에 소년범죄 비행 이런 쪽에 징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범죄 쪽은 피로한 아이. 아 피곤해. 학교 가면 애 자고 있는 아이. 알바 아니면 다른 거죠. 왜냐면 피곤하다라는 건 결국엔 수면으로 연결되거든요. 네. 수면이라는 게 수면이 잠을 안 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뭐 하냐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공부 아니면 음. 다른 거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음. 가장 쉽게 좀 알아보려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좀 이유도 없이 피곤해한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주무시는 시간에 애들은 바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같이 참고해. 예전에 이제 단순 게임으로만 이렇게 밤을 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쵸. 도박으로 넘어가서 예. 또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면 가장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징후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칫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던 나의 성급한 행동이 아이들을 더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처방하거나 제대로 아이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게 좋을까요? 도박 자체를 비난의 대상보다는 특히 아이들한테는 비난보다는 안쓰러워했어요. 해줬으면 좋겠다. 괜찮니?라고 물어봐야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그 아이는 사실은 오히려 더 공격성이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너그러운 사회가 좀 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 만났을 때 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오늘 너희들하고 도박 얘기를 할 건데 도박이 나쁜 거라는 얘기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도박은 위험한 거라는 얘기를 하러 온 거야. 도박은 나쁜 게 아니라 위험한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중독에 빠질 수 있어. 근데 이걸 왜 알려주냐면요. 이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도박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라고 가족이든 선생님이든 전문가에게 손을 뻗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가서 도박하는 거 나쁜 거야. 너 도박했으니까 나쁜 아이야. 라고 비난하는 순간 아이들은 절대 자기 도박 문제를 감출 뿐이지 도와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도박은 나쁜 게 아니야. 위험한 건데 혹시 했다가 위험에 빠졌으면 그러면 당연히 도움을 청해도 돼. 그래야지 아이들이 우리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접근을 너 도박했으니까 잘못해서 나쁜 아이야. 이렇게 도덕적, 당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위험한 거다. 그러니 네. 꼭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전문가님이 되게 막 인사이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전문가님이 계시고 저도 이제 연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헬프라인에 계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예방 강사도 있고 뭐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헬프라인 1336이죠. 왜 그러냐면 도박은 못 없애요. 결국에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1336이 112와 119와 또 학교폭력 117의 버금가는 많은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번호가 돼야 되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아이들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세세하게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건 사회도 힘들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위험에 빠졌을 때 버튼을 누르게 해주는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완벽한 해법이라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제일 바빠져야 돼요. 헬프라인이 제일 바빠져야 되는 게 우리가 그쪽으로 조금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네.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저는 빠르게 이 도박을 범죄의 인식에서 질병의 인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 그리고 맞아요. 그 교육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이 입장에서 암에 걸렸는데 이걸 숨기면 숨길수록 그게 암이 커진다는 건 알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도박은 숨기면 숨겨야 된다라는 생각, 드러내면은 엄마한테 비난받고 주변 사람한테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못 드러내는데 아이들도 질병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부모도 질병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나 이런 질병이 있어 빨리 고쳐줘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럼요. 그러지 못하는 인식이 빠르게 개선돼야 된다라는 것에는 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팀장님, 네,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제자가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네, 어떻게 좀 더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1336에 전화해라. 네, 정말 단순하게. 정답이네요. 왜냐면 아시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처음 일어나면 부모님은 뭐 어떡해. 그리고 화가 나니까 애한테 혼내거나 너 왜 그랬어? 네, 라고 할 수 있거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또 잘 모르잖아요. 네. 일단은 저에게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랑 상의해라. 첫 번째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돈 문제는 어떡하냐? 돈 문제도 전문가랑 상의해라. 그래서 1336에 대해서 전화해라라고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를 잠깐 홍보를 하면 네, 저희가 1336 전화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기관 홈페이지 들어오면 채팅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싫어하죠. 그냥 채팅으로 말 걸면 돼요. 글로 말 걸어도 되고요. 난 채팅도 저희가 이제 어렵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좀 궁금하면 저희가 이제 문자로 샵 1336 문자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들어오면 무료로 문자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뭐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문자를 이용한다든가. 난 문자도 싫어. 그냥 나는 카카오톡을 잘 쓰는 아이야. 그럼 카톡으로 저희 기관 치면 나와요. 그럼 카톡으로 지금은 이제 궁금한 점을 답해주는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요즘 챗 GPT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걸 도입해서 조금 아이들한테 힘 될 수 있게 정서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너 힘드니 많이 힘드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힘도 얻고 상담 받을 수 있는 힘도 좀 키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1336 전화까지 하는 거는 대단한 용기거든요. 네. 솔직히 그건 맞죠. 전화하는 거 자체 버튼 누르는 거는 맞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되게 힘 있는 아이다라고 저희는 응원하니까 언제든지 이런 여러 네. 채널들 이용해서 도움을 좀 부모님이든 뭐 본인이든 누구든 선생님이든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네. 게 도박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 부모님이 훈육을 하는 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왜 질병이라서 그런 거죠. 네, 질병은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음. 부모님이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도 경찰관한테 이걸 맡겨서도 안 돼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음. 경찰은 범인들이나 범죄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전문가가 끼어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1336에 전화해서 하는 게 네. 타당하죠. 타당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계속해서 질병으로의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이가 나 배 아파 어디 아파라고 하는데 앉아봐 청진기 가져오는 부모가 없거든요. 네. 당장 병원에 가자고 얘기하지. 그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1336에 전화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카오김님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해결을 못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우리 마카오김님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누굴까요? 부모님이 맞을세요. 네.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이를 스스로 고쳐보고 다독이고 우리 아이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가 도박이라고? 도박 중독에 빠졌다고? 그러니 더 부정하고 싶으시고 네. 덮으시려고 먼저 노력하시거든요. 아유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지. 아니면 내가 더 잘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중독에 빠진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새로 배우셔야 합니다. 암에 걸린 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원래 내가 해오던 방식으로 얘를 사랑하면 도박 안 하겠지. 이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교사분들이 먼저 내 제자를 내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이 도박과 중독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꼭 조언을 받으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시시하고 덥고 내가 더 사랑해준다고 해서 질병이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중독자에 맞춰서 도박 문제의 특별함에 맞춰서. 네. 끝으로 아직까지 도박 문제 때문에 청소년 도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 혹시 못하신 얘기 있다면 한마디씩만 하시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서민수 교수님. 혹시 도박을 하는 자녀가 있거나 주변에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을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도박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아마 이런 우리 기관 같은 곳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도박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옆집 엄마랑 하겠어요? 뒷집 아저씨랑 하겠어요? 네. 그래서 도박 얘기에 대한 것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솔직하게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 기관으로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실태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까요? 없는데요. 없을까요? 그러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